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식탁을 위한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설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달콤한 맛으로 우리 삶을 즐겁게 해주는 식재료죠. 하지만 설탕이 우리 몸속에서 일으키는 변화들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설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숨겨진 영향들과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탕의 부작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는데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당뇨병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라고 불리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포도당보다 더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돼서 간에 축적되기 쉬워요. 이렇게 간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될 수 있고 심할 경우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탕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설탕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마치 중독처럼 더 많은 설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설탕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데 만성 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탕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더 많이 배출되면서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탕은 우리 입속 세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어서 충치와 잇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설탕 섭취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피로감, 짜증,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설탕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은 후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 설탕을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은 습기에 매우 약한 식재료예요. 습기가 들어가면 굳어지기도 하고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흰설탕보다는 황설탕이나 흑설탕이 수분 함량이 높아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설탕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온에서 설탕을 가열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구이 요리에서 설탕을 사용할 때는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설탕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당화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최종 당화 산물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설탕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정제되지 않은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설탕보다는 황설탕, 황설탕보다는 흑설탕이나 원당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설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설탕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총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설탕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약 25g, 티스푼으로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설탕을 포함한 양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나 과자, 빵 등에 들어있는 설탕까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설탕을 섭취하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가능하면 식사 후에 디저트로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설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운동 전에 설탕을 먹으면 지방 연소가 방해되고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이 저해될 수 있거든요.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감미료들도 있어요.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 같은 천연 감미료는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미료들도 과도하게 사용하면 단맛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해요.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천연 감미료도 결국은 당분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설탕 섭취량을 줄이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모든 단맛을 끊으면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차나 커피에 넣는 설탕부터 조금씩 줄여나가고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설탕의 검증된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우선 설탕은 우리 뇌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포도당의 빠른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도로 혈당이 낮아진 저혈당 상태에서는 설탕이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가 되기도 해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을 때 설탕물을 마시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설탕은 운동 중이나 운동 직후에 근육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에서는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고갈되는데 이때 설탕을 적절히 섭취하면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권장하지 않아요. 설탕은 또한 우리 몸의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단 음식이 당기는 거죠. 하지만 이런 효과는 일시적이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기분 변화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설탕이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설탕의 삼투압 효과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상처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치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용으로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먹는 설탕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설탕은 또한 우리가 쓴맛의 독성 물질을 거부하도록 진화된 본능적 반응이기도 해요. 단맛에 대한 선호는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는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설탕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설탕을 적절히 사용하면 요리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설탕은 단순히 단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맛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짠맛을 부드럽게 하고 신맛을 중화시키며 쓴맛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설탕은 음식의 보존 기간을 늘리는 역할도 해요. 잼이나 절임을 만들 때 설탕이 들어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효능들이 있다고 해서 설탕을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설탕의 부작용이 효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설탕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설탕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한 가지 더 현명해지셨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미를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